안녕하세요. 음식을 약으로 요리하는 주디킴입니다. 오늘은 음식 배합 마지막 시간으로 식물성 지방 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은 씨앗 종류부터 견과류, 아보카도, 그리고 식물성, 동물성, 기름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지방은 과일을 제외한 모든 음식에 다 배합이 잘 맞습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볶아서 태운 정제한 기름을 좋은 기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산화된 기름에는 모두 발암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볶은 기름보다는 생기름이 좋고 큰 병에 들어있는 기름보다는 작고 불투명한 병에 들어있는 기름이 좋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발견되는 발암물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벤졸핀과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독소입니다. 이 두 개를 꼭 확인하고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문제는 그런 나쁜 물질이 표기도 잘 안 되어 있고 수치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음식이 갈색으로 변했다. 그러면 무조건 벤졸핀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튀겼다, 구웠다, 벤졸핀 100%입니다. 갈색으로 변한 것, 태운 것에는 이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커피는 어떨까요? 갈색으로 변한 것이니까 당연히 벤졸핀이 들어있겠죠. 커피 콩은 원래 파란색이고 맛이 떫어요. 그런데 커피를 220도에서 볶고 로스팅을 해야 새카맣게 완전히 태워집니다. 커피는 원래 향 때문에 마시는데요. 커피의 향은 악마의 향이기도 하죠. 그 향이 너무 구수해서 마시는 사람들은 커피 중독에 빠집니다. 여러분, 좋은 물질은 중독이 될 수 있을까요? 중독이 될 수 없습니다. 뭔가 중독이 되었다면 그것은 모두 그 속에 발암물질이나 사람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각성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감자튀김, 시리얼, 크래커빵도 다 굽습니다. 여러분, 구웠냐 튀겼냐 차이가 좀 다른 건가요? 볶은 것은 약불에서, 그리고 굽는 것은 센 불에서 구운 것을 말합니다. 이 벤조필에는 그룹 1급 발암물질입니다. 고기를 검게 태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벤조필렌 때문인데요. 고기를 구우면 무조건 태워지는 것이 문제인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난 지금까지 태운 고기, 삼겹살, 생선을 수십 년 동안 먹었는데도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부작용이 어떻고 효과가 어떻고 그거 다 추측에 불과하지 지금까지 멀쩡하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발암물질이 들어오면 우리 면역세포와 간에서 1차적으로 방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먹고도 건강하다가 갑자기 면역이 뚝 떨어지거나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과로를 하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할 때는 바로 큰 병에 걸릴 수 있고 다시 회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지인 중 한 명이 지난달에 남편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그는 평상시 미식가였고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고기 유제품,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주로 고급 레스토랑 음식을 즐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기도 잘 안 걸리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인은 자주 저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아니, 나는 엄청 건강 음식도 챙겨 먹고 디톡스도 하고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우리 남편보다 더 면역이 약하고 자주 감기도 걸리고 아픈 데가 왜 이렇게 많지? 그런데 우리 남편은 건강에 신경도 안 쓰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그리고 고기도 많이 먹고 바깥에 나가서 밥을 많이 먹는데도 감기도 잘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감기 안 걸리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사람은 아프기도 하고 감기도 걸리면서 몸 안에 있는 대청소를 해서 노폐물과 독소들이 빠져나오는데 그 사람은 한 번도 몸 대청소를 하지 않았으니까 감각이 둔해져서 나쁜 음식이 들어와도 반응을 하지 않고
대청소를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까 더 위험할 수가 있어. 그런데 너는 대청소를 하고 신경을 쓰고 조금만 안 좋은 것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피곤하고 금방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한 사람은 너가 아니라 내 남편이다 라는 말을 한 지 한 달이 안 됐는데 그렇게 사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 대부분은 비만이나 기저질환을 갖고 있거나 평상시 나쁜 식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룹 발암물질은 아크릴 아마이드입니다. 이 발암물질은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되지만 맛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소하다, 구수하다 하면 100% 물질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기름, 들기름 고소합니까? 참기름, 들기름을 볶을 때 발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전통적으로 진하게 볶을수록 더 많이 생깁니다. 진하게 볶아야 향도 좋고 기름량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진하게 볶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전 세계에서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올리브유를 분석해서 벤조피렌이 그 이상 나오면 유통을 하지 못하게 하고 폐기 처분을 합니다. 제1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름에는 아크릴 아마이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먹으면 독약이나 농약을 먹은 것처럼 바로 즉사하지는 않지만 점점 세포가 병들어갑니다. 볶은 견과류, 씨앗, 기름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이 아크릴 아마이드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짝 볶은 이런 곡식 종류, 콩, 누룽지는 그런 아스파라긴 발암물질이 없습니다. 기름이 산화가 되는 그 과정에서 생깁니다. 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이런 가공식품부터 끊어야 합니다. 암이나 루푸스나 심장병, 당뇨병, 루마티스 관절염, 고혈압 이런 모든 질병들은 가공식품만 끊어도 50% 저절로 치료가 됩니다. 염증 수치와 노폐물을 가장 많이 만드는 것이 가공식품입니다. 특히 가공된 단백질과 지방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견과류는 채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단백질과 지방의 공급원이긴 하지만 먹는 배합이 잘못되거나 이런 산패된 그런 것들을 먹으면 도리어 독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공식품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집에서 해 먹는 모든 요리들이 사실상 다 가공식품들입니다. 인스턴트 식품만 가공식품이 아니라 집에서 굽거나 튀기거나 양념을 한 것들은 다 가공식품에 포함이 됩니다. 신선한 식재료를 가열하고 굽고 튀기고 양념을 해서 어떤 변형을 시킨 것들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과자, 아이스크림과 같은 그런 가공식품처럼 발암물질이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의 주식은 원래 곡식, 탄수화물입니다. 우리 소화기관은 곡식을 완벽하게 소화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소화가 잘 되고 부담이 안 되고 흡수가 잘 되는 음식입니다. 소화의 성공은 적게 먹고 많이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보카도는 견과류 종류에 속하는데 아보카도는 효소가 있어서 소화가 잘 됩니다. 아보카도와 잘 조화가 되는 채소가 바로 샐러리입니다. 지방과 견과류는 신선한 야채와 같이 섭취할 수 있는데 드레싱을 만들 때 신맛을 내기 위해서 레몬이나 식초가 들어가면 단백질과 지방 소화를 방해를 합니다. 모든 당분에 속한 것, 시럽이나 설탕, 유당, 메이플 시럽, 꿀, 메가당으로는 조청, 메실 액기스를 고기를 양념할 때 쓴다거나 단백질과 전분과 같이 섞어 먹으면 단백질 소화 작용을 뚝 떨어뜨립니다. 견과류는 적게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껍질이 이미 벗겨진 그런 견과류는 물에 하룻밤 불려놓는 것이 좋고 껍질이 있는 견과류가 껍질이 없는 견과류보다 훨씬 더 기름이 산패되지 않는 견과류입니다. 다시 간단하게 이제까지 음식 배합에 대한 설명을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소화기관은 여러 음식이 혼합된 것을 한꺼번에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음식의 원료의 가지수를 4가지 이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의상 음식군을 5가지로 분류해 본다면 탄수화물 전분, 야채류, 과일, 지방, 동물성, 단백질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탄수화물 전분은 산성식품으로 입에서 침과 섞여 1차 소화가 되고 2차는 소장에서 소화 흡수가 됩니다. 야채류는 알칼리 식품으로 위와 동일하게 소화가 빨리 됩니다. 과일은 당분이 많아서 산성식품이고 달지 않는 과일, 아보카도, 토마토, 레몬, 라임, 백포도는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지방은 소장에서 소화되고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해야 합니다. 동물성 단백질, 고기, 생선, 계란 등은 강한 산성식품으로 소화를 위해서 위벽에서 강한 위산이 분비되고 소화에 시간이 걸리고 일부는 소화가 안 되고 체내 유해균의 먹이가 되어서 배설물은 독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음식은 종류에 따라서 소화에 필요한 특별한 환경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면 동물성 단백질은 소화를 위해서 강한 위산을 필요로 하고 위벽에서 이것을 분비합니다. 전분이나 채소는 입과 소장에서 소화가 되므로 소화를 위해서 약알칼리성 환경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위산을 내지 않습니다. 지방도 소장에서 소화되므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야채와 달지 않는 과일은 최고의 건강식품입니다. 그러나 전분, 탄수화물과 동물성 단백질의 배합은 매우 나쁜 배합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산성으로 침 속의 효소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전분, 탄수화물, 감자, 빵, 밥 이거 다 포함합니다. 탄수화물 소화를 방해하고 전분, 탄수화물은 설탕으로 변해서 장을 더욱 산성화시켜서 소화불량, 가스마리, 가스 발생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단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설탕이 많기 때문에 그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동물성 단백질이 추가되면 산이 과다해서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이 됩니다. 소화 시간도 서로 틀립니다. 과일은 아주 빨리 소화됩니다. 오일과 동물성 단백질 혹은 단 과일이나 전분의 배합은 소화를 느리게 하고 변비, 위산 역류, 가스마리, 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전분이 많은 야채는 완두콩, 감자, 겨울호박, 고구마 등입니다. 좋은 배합은 채소와 모든 전분, 단백질, 좋은 압축 기름이 좋은 배합입니다. 좋은 불포화 지방, 올리브 오일과 야채와 전분도 좋은 배합입니다. 단 과일은 다른 음식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되고 단독으로 먹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가지 생야채와 1가지 단백질 음식, 익힌 브로콜리나 토마토, 오이, 샐러드, 두부는 아주 좋은 그런 배합이죠. 그리고 3가지 생야채 플러스 1가지 복합 탄수화물, 현미도 괜찮고요. 익힌 브로콜리, 토마토, 오이, 샐러드, 현미 밥은 아주 좋은 배합이고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동물성 단백질과 설탕 그리고 단 과일은 먹지 않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최악의 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분, 탄수화물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 단 과일, 쌀밥 플러스 고기 플러스 단 과일 플러스 단 음료, 이것은 최악의 배합입니다. 이런 배합은 몸을 산성화시켜서 면역 시스템이 약화되어서 5시간 이상 고통 속에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화를 느리게 하고 변비, 위산 역류, 가스마리, 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배합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총 15회를 음식 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식 배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다시 만나겠습니다.